안녕하세요. 얼마 전 이혼을 하고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한 20대 후반 여성입니다. 젊은 나이에 결혼을 하고 이것저것 경험하다 보니 쉬운 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무엇보다도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이혼을 하게 된 이유는 정말이지 뻔뻔하고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며 저한테 온갖 것을 뒤집어 씌우려 했던 시댁 식구들 때문인데요. 시간이 지나도 하도 어이가 없고 괘씸해서 사연을 쓰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은 2년 전 제가 남편과 결혼을 하던 당일로 돌아갑니다. 저는 그 당시 평범한 회사원이었고 남편 역시 그랬습니다. 주변에서도 서로 잘 만났다, 역시 끼리끼리 만나서 사는 것이 행복하다면서 인사를 나누고 있었죠. 그때 저 멀리서 저와 친했던 동창내기 친구가 반가운 얼굴로 인사를 하러 오더군요. 제 옆엔 시동생도 같이 있었는데 제 친구가 오는 것을 보고는 첫눈에 반했는지 눈빛이 확 달라지더군요. 하긴 그도 그럴 것이 제 친구가 키도 좀 크고 얼굴도 참 잘생겼습니다. 직장도 대기업에 다니고요. 그러다 보니 주위의 여자들한테 인기가 정말 많았습니다. 그 친구는 저와 가볍게 인사를 나누고 다른 친구들과 함께 신부 대기실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러자 시동생이 호들갑을 떨면서 제발 소개 좀 시켜달라고 난리를 피우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제 친구가 너무너무 아까웠어요. 외모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무엇보다도 신우의 성격이 정말 별로였거든요. 이런 여자를 만나 고생하는 친구의 모습을 생각하니 차마 양심도 없이 소개시켜주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괜히 저와의 친한 관계까지 금이 갈 것 같아서 말이죠. 그래서 대충 둘러댈 수밖에 없었어요. 언니, 방금 나간 저 사람 언니 친구예요? 어머, 웬일이야. 너무 내 스타일이야. 언니, 나 저 남자 소개시켜주면 안 돼요? 제발요. 네? 그런데 걔 여자친구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괜히 물어봤다가 어색한 상황이 될 것 같아서 좀... 아까 보니까 손가락에 커플링 같은 건 없던데. 그러지 말고 결혼식 끝나고 신혼여행 가기 전에 인사하는 시간 있잖아요. 그때 슬쩍 한번 물어봐주면 안 돼요? 그럼 차라리 나 신혼여행 다녀오고 나서 편하게 물어봐 줄게요. 지금은 결혼식이라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그런 것까지 일일이 신경 쓸 여력이 없거든요. 괜찮죠? 그래요. 그럼 할 수 없지 뭐. 대신 내가 물어보라고 했다면서 티나게 굴면 안 돼요. 언니가 센스 있게 내 시동생이 진짜 괜찮은 사람인데 이런 식으로 칭찬하면서 언니가 소개시켜주고 싶다는 듯. 응? 무슨 말인지 알죠?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해요? 전 그냥 여자친구가 있는지 없는지 그 여부만 물어보려고 했단 말이에요. 아무튼 아가씨 마음은 알았으니까 나도 나름 물어보긴 할게요. 그렇게 피곤했던 결혼식을 모두 마치고 남편과는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신혼여행을 가기도 전에 아가씨는 우리한테 언제 돌아오냐, 돌아오면 몇 시쯤 되냐, 친구한테는 꼭 말해줘야 한다는 등 생각보다 저를 귀찮고 부담스럽게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아가씨와 나눴던 대화에 대해 말해주었어요. 여보, 아가씨 말이야. 전에 사귀던 남자친구하고 헤어진 지 얼마나 됐지?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아마 한 달쯤 되지 않았을까? 그런데 갑자기 그건 왜? 아니, 별건 아니고 오늘 결혼식장에 온 내 친구 중에 진짜 괜찮은 애가 있는데 아가씨가 내 친구 보더니 첫눈에 반한 건지 막 소개시켜달라고 난리잖아. 지금도 봐. 문자로 이렇게 부담을 주는데? 그 친구는 뭐 하는 사람인데? 너랑 친구면 나보다 2살 어리겠구나. 얼마나 괜찮은 사람이길래 우리 동생 마음을 이렇게 흔들어 놨대? 솔직히 말하면 주변에서 여자들이 가만 안 놔둘 스타일이긴 해. 키도 크지, 얼굴도 잘생겼지, 성격도 좋지. 게다가 대기업에 다니지. 다 갖춘 남자를 가만 놔둘 리 없잖아? 그래?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싶네. 네 말만 들었을 땐 꽤나 괜찮은 사람 같은데. 소개시켜주지 그래?
가족끼리 좋은 사람이 있으면 소개도 시켜주고 하는 거잖아. 안 그래? 그거야 그렇지만 아가씨 성격상 쉽게 사람 죽여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직 어려서 진지하게 누굴 만날 생각도 별로 없어 보이니까 내 입장에서는 좀 고민이 들어. 걔도 지금까지 자기랑 잘 맞는 사람을 못 만나봐서 그럴 수도 있어. 일단 소개만 시켜주고 나머지는 자기들끼리 잘 하든지 말든지 우리는 신경 끄면 그만이야. 그렇겠지? 그럼 너무 부담 주지 말고 이야기만 한번 해봐야겠다. 그렇게 저희는 신혼여행을 마치고 돌아왔고 저는 약속대로 아가씨의 부탁을 수행하기 위해 그 친구에게 어색한 전화를 걸었습니다. 차라리 솔직한 심정으로 그냥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거나 여자친구가 있다고 했으면 좋겠다 싶었어요. 아니면 어떤 핑계를 대서든 아가씨와의 소개팅은 절대 하지 않기를 바랬죠. 상준아, 오랜만이다. 별일은 아니고 내 결혼식에 와줘서 너무 고맙다고. 평소에 연락도 잘 못하고 지낸 것 같아서 한번 해봤지. 그래? 신혼여행은 재밌게 잘 다녀왔어? 결혼식 날 보니까 신랑분이 아주 멋지시던데. 행복하게 잘 살아. 알겠지? 응, 고마워. 그건 그렇고 상준이 너 혹시 지금 만나는 사람 있어? 아니면 좋아하는 사람이라든지. 응? 갑자기 그건 왜 물어봐? 없긴 한데 왜 누구 소개시켜 주려고? 아니. 절대 부담 주고 싶은 마음도 없고 난 솔직히 네가 소개팅 말고 자연스러운 만남을 가졌으면 하는 사람 중 하나라서 딱딱한 소개팅은 별로.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야? 소개팅은 해주고 싶은데 나한텐 자연스러운 만남이 더 잘 어울리니까 결국 안 해주겠다는 거야? 그게 무슨 이상한 소리야. 횡설수설하는 제 말에 친구는 웃었습니다. 저도 그냥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면서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느니 차라리 말해버리기로 했죠. 그게 실은 내 결혼식 날 우리 아가씨가 너를 보고 꽤 마음에 들었나 봐. 나보고 계속 너 소개시켜달라고 난리더라. 그런데 난 네가 생각을 좀 잘했으면 좋겠어서. 아, 그래? 전에 슬쩍 보니까 얼굴도 꽤 예쁘시던데 나한테 소개시켜주면 내가 잘 못해줄까 봐 걱정돼서 그런 거였어? 아니, 그 반대야. 난 네가 걱정이 돼서 그런 거라고. 아무튼 생각 잘해. 내 할 일은 너한테 소개팅의 의사를 물어보는 것뿐이야. 네가 거절하면 거절하는 거야. 전혀 마음 쓸 필요가 없다는 말이야. 한번 해보지 뭐. 만나보고 정 아니다 싶으면 안 만나면 그만이잖아. 잘 되든 안 되든 네 탓 전혀 하지 않을 테니까 걱정 마. 시간이랑 장소 정해지면 다시 연락 주라. 그 후 어쩔 수 없이 소개팅 날짜와 장소를 정했고 둘의 만남을 주선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무겁고 괜히 벌써부터 친구에게 죄책감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선택은 친구가 했고 더 이상 저도 어찌할 도리가 없었기 때문에 나머지는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외로 제 걱정과는 다르게 둘이 잘 안 될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언니, 나 상준 오빠랑 오늘부터 사귀기로 했어요. 거 봐요. 나한테 소개시켜주길 잘했죠? 네? 그래요? 잘 됐네요. 축하해요, 아가씨. 아무튼 언니 덕분에 이렇게 좋은 사람 만나게 됐네요. 고마워요. 언제 다 같이 한번 밥이나 먹어요. 그래요. 기왕 이렇게 되었으니 서로 잘 만나봐요. 내 친구 진짜 착하고 좋은 녀석이니까요. 걱정 마요, 언니. 내가 남자친구한테 얼마나 잘하는데요. 언니는 걱정하지 마세요. 조금은 걱정이 되었지만 둘은 생각보다 잘 만나는 듯 보였습니다. 아가씨도 예전과는 다르게 진심인 것 같았고 친구 녀석도 꽤나 진심으로 아가씨를 좋아하는 것 같았습니다. 둘이 잘 만나는 것 같아서 저 역시도 마음이 놓였고 그동안의 아가씨를 믿지 못하고 안 좋게 생각했던 제 모습을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둘은 어느 정도 진지한 관계가 되었어요. 결혼하고 싶다는 말까지 나오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서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싫을 이유가 전혀 없었죠. 돈도 잘 벌고 심성도 착하며 어른들에게 싹싹하게 잘 대해주었으니까요. 결혼 전에도 주말에 시간을 내서 아가씨 집에 놀러 가거나 부모님을 함께 모시고 나들이도 모시고 갔으니까요. 옆에서 보고 있었던 저는 굳이 결혼 전에 그렇게까지 해야 할까 싶긴 했지만 본인이 좋아서 하는 거니까 상관은 없었어요. 그렇기에 제 친구 녀석은 아가씨의 신랑감으로 1등이었고 결혼은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는 듯 보였죠. 두 사람은 연애 1년 만에 양가 부모님을 뵙고 상견례까지 마쳤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자 아가씨는 신나서 온 동네방네 친구들에게 자랑하느라 바빴고 제 친구 역시 일하랴 결혼식 준비를 하랴 바쁜 시간을 보내는 것 같더군요. 아유, 우리 이쁜 딸이 이렇게 좋은 남자를 만나서 시집을 가다니. 엄마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 없어. 장하다 우리 딸. 엄마도 참. 그럼 내가 멋지고 좋은 남자 아니면 결혼하려고 하겠어? 그건 그렇고 언니 덕분에 이렇게 결혼까지 할 수 있게 된 거니까 고맙다는 말은 해야겠죠? 고마워요 언니. 아니야. 네가 워낙 예쁘고 매력이 넘치니까 그런 거지. 솔직히 네가 한 건 아무것도 없잖아? 맞지? 이게 다 우리 딸이 잘난 덕분이니까 혹여나 생색낼 생각하지 말아라. 알겠니? 아, 네. 생색내고 싶은 마음도 없었어요. 솔직히 제가 뭐 한 게 있나요? 서로 소개시켜달라고 해서 주선해준 게 다예요. 나머지는 두 사람이 알아서 다 한 거니까 어머님 말씀대로 나한테 고마울 필요 없어요, 아가씨. 듣고 보니 엄마가 한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사람이 끼리끼리 만난다고들 하잖아요. 저 정도면 괜찮은 남자 잘 만난 거죠. 암튼 앞으로 다들 잘 부탁해요. 우리 오빠도 잘 봐주시고. 에휴,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당연히 우리 사위인데 예뻐해 주지. 그건 걱정하지 말고 결혼식 준비나 잘해. 알겠지? 그렇게 둘은 결혼식을 올렸고 부부가 되었습니다. 양가 부모님들이 조금씩 도와주신 덕분에 호화로운 결혼식을 올릴 수 있었고 친구 녀석의 능력으로 신혼집도 좋은 곳으로 마련했더라고요. 이제 두 사람이 부부가 되었겠다. 제가 신경 쓸 일도 없어졌고 부디 앞으로 잘 살아가기만을 바랄 뿐이었습니다. 솔직히 일이 이렇게 되었으니 좋게 생각하기로 했죠. 친한 친구와 가족이 되었으니 좀 더 잘 대해주고 도움이 필요할 땐 서로 도우면서 잘 살겠다고요. 하지만 아가씨와 친구가 결혼 후 가족이 되자 생각지도 못한 문제로 남편과 말다툼이 일어났어요. 말도 안 되고 어이없는 이유로 열등감에 휩싸여 저한테 괜한 투정을 부렸습니다. 매제를 보니 진짜로 꽤 인기가 많을만 하겠던데? 당신은 동창이라고 했지? 저 녀석이랑 사귄 적 있었던 거 아니야?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말했잖아. 그냥 친한 친구였다고. 연락을 자주 했던 사이도 아니야. 그리고 막 결혼한 사람들 앞에서 혹시나 말 조심해. 괜한 오해 생길라. 아니 솔직히 그렇잖아. 당신도 여자인데 저런 녀석을 친구로 두고서도 마음이 안 흔들렸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 괜찮아. 난 다 이해해줄 수 있으니까 솔직하게 말해봐. 그런 적 없다니까. 대체 왜 그래? 내가 뭐 개인적으로 친구랑 연락한 적이 있어? 아니면 둘이 따로 만나기를 했어? 갑자기 안 하던 의심을 하고? 의심은 아니고 난 그냥 저 녀석이 은근히 바람기가 있게 생겼다고나 할까? 솔직히 저런 사람들 주변에 여자가 얼마나 많겠어? 뭐 내 동생도 외모에 반한 것 같으니 할 말은 없지만 말이야. 아무튼 당신도 항상 조심해. 알겠어? 대체 뭘 조심하라는 건지. 쓸데없는 상상하지 말고 당신도 입 조심해. 혹여나 시댁 식구들 앞에서 장난이랍시고 이런 이야기 꺼내지도 말라고. 괜히 사이 어색해질 수 있으니까. 알겠어? 몰라. 암튼 저 녀석 우리 동생 울리기만 해봐. 가만 안 둘 테니까. 내가 항상 눈여겨보고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겠어. 그래야 행동거지를 조심하지. 저는 처음에 남편이 대체 왜 저러나 싶었어요.
그저 자기 여동생을 힘들게 할까봐 오빠로서 걱정하는 걸까 했는데 단순히 그 문제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게다가 저와 친한 친구였다는 것에 질투심을 느끼는 것 같았고 자기보다 잘난 사람이라는 열등감으로 인해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싶어하는구나 라는 것도 시간이 지나자 서서히 보이기 시작하더군요. 그런 남편을 보자 명절이나 가족 행사 때 만나더라도 반갑게 인사를 하거나 이야기를 하는 것도 눈치가 보였어요. 물론 서로 결혼한 남녀가 너무 친밀하게 지내는 것도 보기 안 좋지만 친구끼리 할 수 있는 가벼운 인사나 안부마저도 눈치를 주며 못하게 하는 남편을 보자 부끄럽기도 하고 실망스럽더군요. 하지만 어쩌겠어요? 저는 남편과 잘 살아야 하고 제 친구는 아가씨와 행복해야 하니까 마음에 걸릴 만한 행동은 하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한 후 예의상 인사를 한 후에 대화는 섞지 않으려 노력했어요. 제 친구도 눈치를 챈 건지 거리를 두려고 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친구로서 서운하기도 하고 눈치가 보였을 법한데 그렇게 배려해주는 모습을 보자 너무 고맙더군요. 그래서 더더욱 아가씨와 행복하게 잘 살기를 바랬습니다. 하지만 제 바람과는 반대로 몇 달 후 부부 사이에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지고야 말았습니다. 그날 저는 오랜만에 동네 친구와 점심을 먹고 집으로 향하던 길이었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한 남자와 손을 잡고 걸어가는 아가씨를 보게 되었고 전 그때까지만 해도 당연히 제 친구 녀석인 줄 알았죠. 그런데 자세히 보니 완전히 처음 보는 남자였고 둘은 곧이어 애정 행가까지 하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저는 두 사람 뒤에서 걷고 있었기 때문에 들키진 않았지만 두 사람이 뜨거운 애정 행각 후 모텔로 들어가는 것까지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어찌해야 할지 머릿속에 어지럽게 뒤엉켜버렸어요. 정말 너무너무 실망스럽고 아가씨가 너무너무 밉더라고요. 이러려고 내 친구와 결혼했나. 결혼한 지 1년도 안 돼서 바람을 피우다니 너무 괘씸했습니다. 당장이라도 현장을 덮쳐서 이 모든 사실을 양가 부모님께 알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마음처럼 그게 쉽진 않더라고요. 입술도 떨려오고 충격으로 인해 발걸음도 제대로 떨어지지 않았거든요. 할 수 없이 집으로 와서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예 입을 꾹 닫고 있는 것은 정말로 큰 배신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여보세요? 상준이니? 일하는 시간이라 바쁘지? 점심은 먹었어? 수정이구나. 먹었지. 넌 먹었어? 아니, 존칭을 써야 하나? 에이, 아니야. 우리끼리 있을 땐 그냥 편하게 이름 부르자. 나도 그게 편하니까. 별다른 건 아니고 그냥 신혼생활은 어떤가 해서. 아가씨랑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어? 뭐야 갑자기. 그야 물론 잘 지내지. 너는 형님이랑 잘 지내고 있지? 요새 얼굴도 잘 못 보고 대화 나눈 지도 오래돼서 궁금한 게 많았거든. 내 걱정은 하지 마. 잘 지내고 있으니까. 그나저나 아가씨 말이야. 일 그만뒀어? 나 방금 점심 먹고 나오는 길에 아가씨 만났거든. 그래? 맞아. 결혼하고 나서 일 쉬고 싶다길래 그러라고 했어. 그럼 둘이 인사했겠네. 아니, 난 뒤에 있었고 아가씨는 한참 앞에 걸어가고 있어서 그냥 아는 척 안 했어. 있잖아, 상준아. 여자들 일 그만두고 집에 있으면 괜히 외롭고 심심해서 이 사람 저 사람 찾는다더라고. 가끔 집에 전화도 주고 휴가도 내고 어디 여행이라도 같이 다녀와. 그런가? 우리 와이프는 일 그만두고 너무 좋다던데? 여자들 마음을 전부 내가 알지는 못하니까. 알겠어. 네 말 들으니까 그렇게 해주는 게 좋을 것 같다. 고마워, 친구. 그래. 뭐 힘든 일 생기면 연락하고. 바쁜데 시간 빼앗아서 미안해. 그럼 수고해. 너무 돌려서 말한 바람에 친구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듯 했지만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솔직히 아가씨가 바람피는 장면을 친구가 직접 보고 결정을 내렸으면 하는 마음이 가득했어요. 물론 큰 충격과 상처를 받겠지만요.
제가 이렇게 입 다물고 모른 척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양심에 찔려서 오랜 시간 두고 볼 수만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내 눈에 아가씨가 바람피는 현장을 목격한다면 대놓고 아는 척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얼마 후 예상대로 아가씨는 저한테 딱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날은 늦은 시간이었는데 혼자서 바람도 쐴 겸 편의점을 가는 길이었어요. 막 물건을 사서 나오는데 두 손을 다정히 잡고서 걸어가는 아가씨가 보이더군요. 가슴이 두근두근 떨리고 목소리도 잘 나오지 않았지만 용기 내서 다가가 어깨를 잡았습니다. 언니, 여긴 어떻게, 이 시간에 어쩐 일이세요? 옆엔 누구예요? 손까지 잡고 다니는 거면 꽤 가까운 사이인 것 같은데? 그게 그러니까, 혹시 제 남편한테 말한 건 아니죠? 우리 저쪽으로 가서 이야기해요, 언니. 이 사람 보내고 우리끼리요. 네? 이렇게 숨기는 거 보니 바람핀 거 맞네. 결혼한 지 1년도 안 돼서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당황하는 아가씨를 보자 옆에 있던 남자는 귀찮은 일에 휘말렸다는 듯 한숨을 푹 내쉬더니 아가씨의 손을 뿌리치고 혼자서 가버리더군요. 그게 실은 말이죠. 전에 사귀던 남자친구인데 최근에 다시 연락이 와서 어쩔 수 없이 한번 만난 것뿐이에요. 정말이에요. 믿어주세요, 언니. 한 번 아니잖아요. 내가 오늘만 봤을 것 같아요? 저번에 둘이 길바닥에서 애정행각하고 모텔로 들어가는 모습까지 정확하게 봤어요. 이래도 거짓말할 건가요? 네? 아니, 그건 또 언제 보신 거예요? 언니, 제발 부탁인데 제 남편한테는 말하지 말아주세요. 부탁이에요. 이제 다시는 안 만날 거예요. 약속할게요. 네? 바람을 아예 안 피는 사람은 있을 수 있어도 한 번만 피는 사람은 없다고 했어요. 난 그 말을 믿고요. 난 이제 아가씨에 대한 믿음이 하나도 없어요. 애당초 둘이 결혼하는 것부터 마음이 좋지 않았는데 이런 사태까지 생길 줄이야. 그 사람을 먼저 소개시켜준 건 언니잖아요. 그러게 왜 어린 나한테 남자를 소개시켜주고 그래요? 언니 책임도 분명히 있다고요. 지금 내 탓을 하는 거예요? 아가씨가 소개시켜달라고 계속 재촉하는 바람에 이렇게 된 거지. 내가 강요한 게 아니잖아요. 제발 이상한 소리 좀 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거죠? 내가 안 이상 아가씨가 계속 이런 생활을 하게 놔두진 않을 거예요. 안 그러겠다고 약속했잖아요. 왜 사람 말을 못 믿어요? 내가 그렇게 못된 사람으로 보여요? 믿어주세요. 믿어달라고요. 네, 미안한 말이지만 못된 사람처럼 보여요. 그래서 못 믿겠어요. 당장 내 친구한테 가서 이 사실 말하고 용서를 구하던지 아니면 내가 직접 가서 말하던지. 친구가 용서하고 같이 살겠다고 하면 상관없지만 이혼을 한다고 해도 아가씨는 할 말이 없죠. 제발 말하지 마세요. 내가 직접 말할게요. 내가 직접 상황 봐서 말할 테니까 그때까지만이라도 언니는 못 본 척 해주세요. 부탁이에요. 좋아요. 기회를 줄게요. 대신 시간 너무 오래 끌지 말아요. 그러면 내가 직접 말하는 수밖에 없으니까.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쪽팔리게 이게 뭐예요? 나 먼저 들어갈게요. 그날 이후 아가씨에게선 어떠한 연락도 없었고 시간이 흘러 한 달 가까이 지나게 되었어요. 생각보다 오랜 시간을 끄는 것 같아 도저히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래서 막 전화를 하려던 찰나 아가씨한테서 때마침 전화가 걸려왔고 집으로 와서 같이 이야기를 하자고 하더군요. 부모님도 다 계시는데 괜찮겠냐고 묻자 더 이상 길게 말하지 말라며 전화를 끊었어요. 아가씨의 행동이 의아했지만 전 곧장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집으로 들어가니 시부모님도 소파에 앉아 계시고 아가씨도 잔뜩 화가 난 상태로 앉아 있더군요. 어머님, 아버님, 저 왔어요. 아가씨랑 할 얘기가 있어서요. 우리 엄마랑 아빠도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숨길 필요 없어요. 그나저나 언니 정말 대단하네요. 내가 그렇게 기다려달라고 빌다시피 했는데도 쪼르르 가서 다 말해버렸더라고요. 네? 그게 무슨... 누구한테 뭘 말해요?
모른 척하지 마세요. 엊그제 오빠가 나 바람핀 거 알고는 이혼하자고 했단 말이에요. 언니가 아니면 누가 말았겠어요? 나 정말 이야기 안 했어요. 난 아가씨가 상황 봐서 직접 이야기한다길래 믿고 기다리고 있었다고요. 그럼 지금 내가 거짓말을 쳤다는 거예요? 내가 오빠한테 이혼 통보 받고 얼마나 당황했는지 알기나 해요? 어떻게 나한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냐고요? 적반하장으로 엉엉 울며 저한테 책임을 쏘는 아가씨를 보니 정말 답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더 나를 힘들게 했던 건 시부모님이었어요. 아유, 네가 하는 짓이 다 그렇지 뭐. 애당초 그런 자식이랑 친구 사이라는 것 자체가 뻔하다 뻔해. 어디서 그런 걸 소개시켜줘서 우리 딸 인생을 이렇게 망쳐놔? 어머니, 다 들으셔서 아시잖아요. 잘못은 아가씨가 했어요. 결혼한 지 1년도 안 돼서 바람피고 다닌 건 아가씨라고요. 아무리 딸이라도 편을 들 때가 있고 안 들 때가 있죠. 조용히 해! 그럼 어린 나이에 혼자 집에 있다 보면 실수로 한두 번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남자가 그거 하나 이해 못해주고 이렇게 이혼하자고 하는 게 말이나 돼? 말이 되지 왜 안 되나요? 바람핀 사람을 어떻게 믿고 평생을 살아요? 저 같아도 같이 못 살아요. 반대로 아가씨가 피해자라고 생각해보세요. 어머니 가만 계셨겠어요? 아니, 그런데 이게 어디서 눈을 부릅뜨고 대들어? 네 친구라 이거냐? 네 친구 안 좋은 것만 보이고 시동생 힘들어하는 건 눈에 안 보여?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어머니도 그러시면 안 되죠. 혼낼 건 혼내시고 위로야 나중에 하더라도 우선 사위한테 잘못했다고 사과 먼저 해야 하는 게 맞지 않아요? 사과는 무슨 사과? 이혼당하는 마당에 우리가 사과까지 해야겠냐? 자존심 상해서 절대 그런 짓은 못한다. 내 딸 어디 가서 그런 취급당하는 거 못 봐? 막무가내로 나오는 시댁 식구들을 보니 더 이상 대화는 안 될 것 같아서 우선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만나자고 했어요. 카페에 들어서니 친구가 초췌한 모습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상준아, 괜찮아? 아, 왔어. 이야기 들었을지 모르겠지만 나 조만간 이혼할 것 같아. 이유는 말해줄 수 없지만 이미 다 알고 왔어. 아가씨가 바람펴서 그런 거잖아.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았어? 너도 목격한 거야? 아니면 이제서야 말해서 미안해. 사실 한 달 전에 2번 정도 목격했었어. 그런데 아가씨가 울면서 빌더라. 자기가 직접 말할 테니까 기다려달라고. 그 말을 믿은 내가 바보였지만 그래서 방금도 시댁 식구들이랑 이야기하다 오는 길이야. 그쪽 집안 식구들 대박이더라. 사과는커녕 오히려 나한테 욕을 하던데. 참나. 장모님 하시는 말씀이 너는 바람 안 피울 것 같냐고 소리를 치시더라고. 맞아. 우리 시댁 식구들 대화 안 통하는 사람들이야. 괜히 내가 미안하네. 일이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어떻게 해서든 너랑 아가씨 결혼 막았을 텐데. 네가 왜 미안해. 선택은 내가 했는데. 미안해하지 말고 넌 이제 신경 꺼. 괜히 피곤해질 뿐이니까. 말이 나와서 말인데 넌 어떻게 알게 된 거야? 난 너한테 말한 적 없는데. 봤어, 우연히. 네 말대로 집에 혼자 있는 아내 심심할까 봐 오후에 반차 내고 몰래 놀래켜주려고 집에 가는 길에 공원에서 웬 남자랑 손잡고 팔짱 끼고 난리 났더라고. 그래서 거기서 현장을 덮친 거야? 아니, 모른 척 집에 갔어. 그리고 기다려줬지. 언제 솔직하게 말하나. 그런데 전혀 말할 생각이 없는 것 같았어. 나 잠들면 거실로 나가서 새벽 넘게 통화하고 가끔은 혼자 몰래 나가더라고. 그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 참을 수가 없어서 그냥 통보했어. 이혼하자고.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서 기가 막혔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하던 아가씨는 그 후로도 계속해서 그 남자를 만나고 있었다는 말이니까요. 역시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바람을 한 번만 피는 사람은 없다. 완전히 확실해졌어요. 다행히 이혼은 아가씨의 잘못으로 판결이 났고 완전히 빈털터리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제 친구는 그 신혼집을 정리하고 다시 예전에 살던 동네로 이사를 가게 되었죠.
한동안 마음이 복잡하고 싱숭생숭했는지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 역시도 먼저 연락을 하지 않았고요. 그래도 친구가 이 지옥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문제는 저였죠. 이혼을 하게 된 아가씨는 뭐든 제 탓으로 돌렸습니다. 시부모님마저 제가 이상한 친구를 소개시켜줘서 일이 이렇게 되었다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심지어 제 옆에 있는 남편마저도. 언니, 저 완전 빈털터리로 쫓겨난 거 알죠? 이제 어쩔 거예요? 친구들 사이에서도 이혼은 모르지만 이혼했다는 소리 들으면 얼마나 무시하고 깔보겠냐고요. 내 인생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네? 제발 그만 좀 해요. 왜 그게 내 책임이에요? 아가씨가 좋아서 소개시켜달라고 한 거잖아요. 그리고 잘못도 아가씨가 해서 이혼당한 건데 그게 왜 제 책임이냐고요. 애당초 남자가 그런 사람인 걸 알았으면 내가 좋다고 하더라도 말렸어야 하는 거 아닐까요? 속 좁고 뒤끝이는 남자를 소개시켜주면 어떡하냐고요. 솔직히 제 친구는 누가 봐도 좋은 사람이에요. 아가씨가 바람만 안 피웠어도 걘 끝까지 아가씨 옆을 지켰을 거라고요. 복을 발로 차버린 건 아가씨예요. 이봐. 완전히 자기 친구 편만 들고 그렇게 친구가 좋았으면 그 친구랑 결혼하지 왜 우리 오빠랑 결혼했어요? 그랬으면 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전 너무 화가 나고 어이없어서 남편에게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여보, 당신이 뭐라고 말 좀 해봐. 아가씨 좀 말려보라고. 이 상황이 난 도저히 이해가 안 가. 그 녀석이 속이 좀 좁은 건 사실이야. 한 번의 실수도 눈 감아주지 못하고 무작정 책임감 없이 이혼하자고 하는 거 솔직히 마음에 안 들었어. 그리고 당신도 그 자식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우리 동생한테 소개시켜준 건 엄연한 잘못이야. 뭐라고? 그러니까 지금 바람핀 여동생보다 그걸 눈 감아주지 못한 내 친구가 잘못이고 애당초 그 사람을 소개시켜준 내 잘못도 있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야 지금? 아, 그래. 물론 내 동생이 잘못은 했지. 그런데 원인을 잘 생각해봐. 처음부터 그 남자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도 없었을 거고. 그만해. 와, 진짜 대박이구나 너희 가족. 말도 안 통하고 이렇게 이기적인 사람들일 줄 정말 몰랐다. 내가 초등학생하고 말해도 이보단 잘 통하겠다. 언니,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전부 다 우리 잘못이라는 거예요? 이기적이라뇨. 지금 이혼당하고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군데요? 야, 넌 닥쳐. 그리고 나 도저히 너희 같은 집구석하고 같이 못 살겠다. 기본도 모르는 이런 사람들이랑 내가 가족을 맺었다니. 내 인생 가장 큰 실수다. 쪽팔려 죽을 것 같아. 뭐? 당신 미쳤어? 지금 한 말에 책임질 수 있냐고. 내 동생 이혼한 지 석 달 만에 너도 나한테 이혼하자고 말하는 거냐 지금? 우리 부모님 가슴에 대못 박을 일 있어? 너희 부모님 가슴에 대못이 박히든 말든 그건 내 할 바 아니야. 됐고 이혼하자. 집은 우리 둘이 똑같이 반반했으니까 딱 깔끔하게 절반씩 가지고 헤어지자. 시간 길게 끌지 말고. 너 진짜 이렇게 나온다고? 나 한 번 하면 하는 놈인 거 알지? 네가 다시 와서 무릎 꿇고 빌어도 나 절대 안 받아줄 거야. 생각 잘하고 일 저질러 당신. 아무리 머리 굴려 생각해도 이 집구석은 나오는 게 정답이야. 기왕에 말 나왔으니 내일 당장 서류에 도장 찍어. 집은 각자 정리하던지 말던지. 난 오늘 정리해서 친정으로 갈 테니까 그렇게 알아라. 양가 부모님한테 직접 말씀드리자고. 그래, 바라던 받아. 네가 얼마나 잘 사는지 두고 볼 거다. 그렇게 저도 그 집구석을 빠져나왔습니다. 다행히 끈질기게 들러붙을 것 같았던 남편은 순순히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고 우리는 일주일 만에 완전히 남이 될 수 있었어요. 그 후 저는 친정으로 들어갔고 새로운 직장을 구해 서서히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 3주 정도 지났을까요? 상존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제 이혼 소식을 듣고는 연락을 한 듯 보였어요. 오랜만에 만나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 몽땅 이야기를 하자 열이 받은 듯 보였어요. 그리고는 안 되겠다며 그 가족들 모두 정신 차릴 수 있게 복수를 하자고 하더군요. 솔깃하긴 했지만 딱히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던 저는 친구에게 물었죠. 그랬더니 지금 현재 만나고 있는 여자친구가 마당발이라 웬만한 소문으로 금세 그 집안 사람들은 얼굴도 못 들고 다니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처음엔 괜한 허세인 줄 알았어요. 그냥 화가 많이 나고 복수심에 불타올라 그러나 보다 했죠. 하지만 제 예상과는 달리 친구의 여자친구는 대단했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을 만나고 다니며 그 집안에 대한 만행을 전부 이야기하고 다니면서 빠르게 소문을 유도했죠. 그 후 SNS나 개인 게시판에도 이 이야기를 적어 올리기도 했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소문은 모두 퍼져 있었고 그 집 식구들은 유명인사가 되었죠. 아, 물론 저도 그 일에 동참했습니다. 다시는 그 사람들이 얼굴도 들고 다니지 못했으면 싶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며칠 뒤 헤어진 전 남편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너 이게 뭐하는 짓이야? 이혼했으면 끝이지 구질구질하게 이렇게까지 해야 해?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전부 다 욕먹고 있다고. 길 지나가기만 해도 사람들이 수군거린다고. 그게 원래 너희 가족들이 받아야 할 몫이었어. 뻔뻔하게 고개 쳐들고 다닐 땐 몰랐지? 이제 고개 숙이고 창피한 게 뭔지 잘 느끼면서 살라고. 결혼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게 되더라도 쉽지 않을 거야. 물론 네 동생도 마찬가지고. 대체 왜 이러는 거야? 지금이라도 사과하면 그만할래? 나랑 동생이 찾아가서 사과라도 할까? 이미 지난 일인데 못하러 사과를 해. 상대방이 기회를 줬을 때 했어야지. 그리고 그 소문 내가 낸 거 아니야. 내 입단속만 시킨다고 장땡이 아니라고. 알겠어? 제발 그만해. 내 동생 지금 밖으로 나오지도 않아. 방에 틀어박혀서 허구한 날 술 마시면서 폐인처럼 지내고 있다고. 사람 인생 망쳐놓으려고 작정했어? 지금 우리 가족들 완전 하루하루 지옥이야. 부탁이다. 제발, 제발 그만해. 듣던 중 반가운 소리네. 고맙다. 너희 가족 힘들어하는 거 나한테 말해줘서 큰 위로가 되네. 그럼 앞으로도 당분간은 좀 더 힘들었으면 좋겠어. 너희 가족은 그래도 되잖아? 이만 끊을게. 그리고 2번 다시 전화하지 마. 차단한다. 그 후로 완전히 연락이 끊겨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소문에 의하면 그 지역을 떠나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다고 들었어요. 도저히 그 동네, 그곳에선 살 수가 없었겠죠?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 밖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날도 이렇게 비가 내리고 있었는데 기분이 축 처지네요. 복수는 완벽히 성공했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 사람들이 복수의 대상이 아닌 소중한 사람으로 지금까지 내 옆에 남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마음이 드네요. 그리움과 남아있는 정이 있어서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서로를 기억할 때 분노와 슬픔만이 있다는 사실이 꽤나 허무하고 피곤하다는 생각이 들었을 뿐이죠.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